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1월 15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저는 올해로 40살이 된 송파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땐 선생님들의 체벌이 아주 심한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많이 다르기도 했지만 적어도 저희 국어 선생님만큼은 지금 생각해도 개 사이코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선생님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손바닥 몽둥이 할 것 없이 애들을 쥐어 패다시피 체벌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한 번은 제가 그 당시 유행하던 삐삐를 학교에 들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 또래 중엔 삐삐 가진 애들이 거의 없던 시절이긴 했어요. 아무튼 물론 제가 그러면 안 됐던 거지만 괜히 수업 시간에 몰래 삐삐를 만지다가 그만 그 삐삐의 비프음이 나버렸습니다. 하필 국어 시간에 말이죠. 그러자 선생님은 "어떤 미친 새끼야? 당장 앞으로 나와." 저는 그대로 앞으로 나가서 아주 심한 몽둥이 찜질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체벌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학생이 무슨 삐삐가 필요 있냐며 압수를 해갔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딴짓한 건 제 잘못이었지만 저는 억울한 마음에 쉬는 시간에 도무지 울음이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선생님이면 모르겠지만 그 사이코한테는 제 삐삐를 돌려달라고 말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계획이 방과 후 아무도 없는 학교로 몰래 들어가서 교무실 그 사이코 자리에서 삐삐를 가져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늦은 저녁 시간 부모님께는 자전거 좀 타고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곧장 학교로 향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학교의 담장문은 넘었는데 학교 출입문은 저녁 시간 되면 그 관리 아저씨가 다 잠그거든요. 그래서 저는 1층을 통해 창문을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1층이라고 해도 그 창이 약간 높기도 하고 안에서 다 잠겨 있어서 열 수 있는 창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동측에 있는 창문 하나가 아주 운 좋게도 잠겨 있지가 않아서 저는 그 창문을 열고 화분을 밟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교무실까지 천천히 걸어갔고 교무실 창문을 넘어 그 사이코 국어 선생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장을 열어보자 거기에는 제 삐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저는 다시 창문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복도 끝에서부터 뭔가 또박또박 걷는 소리는 아니고 바닥을 싹싹 끌면서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저는 창문을 채 닫지도 못하고 벽 쪽으로 쭈그리고 앉아 숨었습니다. 근데 그 발자국 소리가 경비 아저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걸음걸이가 학교를 순찰하는 경비 아저씨라고 하기엔 너무 느렸고 실내화를 끌면서 걷듯이
슥, 슥 이렇게 끌면서 걷는 소리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창밖에 제 머리 위를 지나서 천천히 반대편 복도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조금 더 앉아서 숨을 돌리다가 다시 창문을 넘어 복도로 착지한 바로 그 순간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복도 끝 어디에서부턴가 뭔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서 겁에 질려 불이 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1층으로 내려가는 코너 계단 앞에 화장실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리곤 한 대변기 칸에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밖에서부터 슥, 슥 하며 걷는 소리가 화장실 안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김성식 선생님, 김성식 선생님, 이리 나와보세요. 하며 김성식 선생님을 찾더라고요. 근데 그 김성식이 저희 사이코 국어 선생 이름이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김성식을 찾던 의문의 목소리는 이윽고 발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가기 위해 눈치를 보며 천천히 화장실을 나오는데 화장실 문 밖에 나온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바로 앞 복도에서 눈동자가 온통 하얀 여자애가, 그것도 우리 학교 교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온몸을 비틀고서는 저를 위아래로 바라보더니 김성식이 아니네? 이러고서는 다시 슥슥 다리를 끌며 반대편 복도를 향해 걷다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의 기절 직전의 멘탈 상태에서 학교 밖으로 불이 나게 도망 나왔습니다. 이후 그 선생님은 애초에 삐삐를 돌려줄 생각은 없었던 건지 더 이상의 언급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여전히 수업 중에는 비인간적인 체벌이 자주 있었습니다. 혹시 저랑 동문인 동창이 듣고 있다면 알 수도 있는데 얼마 뒤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어떤 학부모가 학교 교무실까지 와서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소란을 피우고 갔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코 국어 선생이 전에 있던 학교에서도 무지막지한 체벌로 아이들을 못살게 굴었었나 봅니다. 그러던 중 한 여학생이 지속적인 체벌에 견디다 못해 유서를 써놓고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학생은 죽지 않았고 온몸의 뼈가 부러진 채 혼수 상태인 채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 국어 선생은 저희 학교로 정근을 오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여자아이가 혼수 상태에 있다가 숨을 거두었고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 학부모가 억울함에 국어 선생을 찾아와서 소동을 피웠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창 직장을 다니다가 중학교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나간 저는 아주 소름 돋고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저희 동창 친구 중 하나가 매년 스승의 날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국어 선생님의 소식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얘들아, 우리 졸업하고 2년 뒤에 그 국어 선생 사이코 새끼 있지? 그 새끼 지 옛날 제자한테 칼 맞고 죽었단다. 내 그 새끼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 군대 선임도 그 새끼만큼은 아니었어.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